세상 속에 고된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해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 원 임재범님 편의 원테이크 무대에 초대를 받으셨던 환경미화원 노다니엘님입니다. 노다니엘님이 전해드리는 다큐멘터리에 다 담기지 못했던 특별하고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관악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35살 노다니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TV 출연하신 적도 있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유명인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음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어머, 그러셨구나.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잠깐 내려놓고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음악을 했었을 때보다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음악을 하니까 그 방송 출연 제의도 더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출연했었습니다. 기타미화원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전공을 하셨군요.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네. 임재범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팬이셨나요?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들이랑 록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임재범님이 아시아나로 활동했던 것부터 네, 좀 약간 아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같이 막 친구들이랑 노래도 공유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렇다고 막 큰 콘서트를 가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지금 재범님이 7년 만에 컴백을 하셨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팬들은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테이크원이 나왔을 때 저희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근데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시며 도대체 관객은 누구이며 그 부분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팬덤 커뮤니티에서 그 관객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자리가 아니었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초대 편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받으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임재범님이 컴백을 하실 때 당연히 팬들을 위해서 컴백을 한 거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코로나 시국에 힘들었던 직업군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컴백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직업군마다 이제 한 분씩 초청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연 건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컴백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렇게 뜻깊은 생각을 하신 것에 너무 감사했었고 다시 한번 좀 또 소름도 돋았어. 노래를 들으면서 또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해가지고 좀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음악도 하시고 미화원으로서 공연의 컨셉이었던 코로나 환경을 지내오시면서 그 받으셨던 감동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 초대 편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의 손을 붙잡고 안녕하세요. 가수 임재범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요즘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을 초대해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 작은 소망은 여러분들과 맑은 하늘 아래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임재범 드림.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그 넷플릭스에 다른 가수분들도 나오셨는데 네네. 재범님 공연이 굉장히 특별했잖아요. 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 그렇죠. 무게가 굉장히 깊고 감동이 네. 울림이 있었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 코로나로 고생하시다가 네.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된 네. 그런 거장의 무대랄까? 네. 그게 굉장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무게감이 그랬군요. 더 있었고요. 음. 편지 속에서는 이제 맑은 하늘 아래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날은 되게 날씨가 흐렸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되려 그 분위기가 잘 어울렸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동안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위로의 메시지, 진짜 실제로 거기 오신 분들과 한 명 한 명 다 대화를 나눴었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무게감이 일반 콘서트 공연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공연 장소가 굉장히 의외의 장소였었거든요. 네네네. 그 장소 올라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한 건물의 옥상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거잖아요. 네. 뮤직비디오나 이런 촬영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연출인데 임재범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소라고 또 생각을 했고 일단 영화 같았어요. 그때 올라가면서도 그 아파트였나? 근데 어쨌든 그런 건물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죠. 네, 직접 계단으로 올라갔었고요. 클라이막스 때가 왠지 해가 지는 때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한 5시? 6시? 막 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 임재범님을 직접 보신 거죠? 네네. 어떤 팬도 그런 무대를 본 적이 없을 거고 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복받은 거죠, 저는. 이례적인 무대거든요. 어떠셨어요? 처음 임재범님을 본 소감? 학교 동창들이랑 녹음하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의 락 가수 하면은 임재범만한 사람이 없다. 거의 우상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 분을 직접 본 거잖아요. 바로 앞에서. 정말 가까웠거든요. 네, 보면서 사실 현실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직접 보고 있는데도 그냥 TV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분위기 자체가 워낙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실 감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똑같네요. 팬들이 아무리 여러 차례 그분을 뵈도 늘 그 비현실적이다 그런 느낌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악을 하신 분이셔서 그 분위기에 더해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낯선 재범님이었어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시고 마음 아파서 테이크원을 2번 이상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모습을 실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흰머리가 나 있는 모습 그리고 원래 한 덩치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언제나 힘있어 보이셨는데 되게 왜소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꾸밈 없이 거기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그동안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연예인이지만 가수지만 내려놓고 대화의 장을 조금 넓히려 했던 것 아닌가.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한국의 노래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정말 초대하신 분들과 그 초대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말씀을 나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한 20-3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1대 다로 대화를 하신 건지 1대1로 대화를 하신 건지요? 1대1로 대화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대화하는 거를 다 듣고 계셨고 방송에는 다 안 나왔지만은 1대1로 대화를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대화도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다른 분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다 있는 가운데서 이제 대화를 했던 거거든요. 다니엘님하고는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일적인 부분들, 코로나 시기에 일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했고, 거기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희 팬들 중에서 재범님하고 대화를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없어요. 어떤 분인가요, 임재범님은? 표현하자면은 아우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정말 가까운 삼촌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인생의 조언을 해줄 때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분들과는 뭐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친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이게 왜 안 나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날 눈시울 접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되게 연로하신 분이고, 올라오시기 진짜 힘들었었다고 수축을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 분이랑 이제 임재범님이랑 인생의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고선, 그러니까 이제 임재범님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있으시니까, 임재범님이랑 그 두 분의 대화가 모두들 다 숨기고 들었던 부분인데,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할머니가 임재범님께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걸 임재범님이 또 듣고 잘 새기겠다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할머니가 이제 흰머리도 생긴 이제 나이가 든 임재범님을 보고, 임재범님이 약간 고충 같은 걸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할머니가 좀 응원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상의 대열에 계신 임재범님의 노래를 처음으로 직접 라이브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편지를 전해받은 날에 그 노래를 먼저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제 들려주시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때 한창 힘들었던 직업군이어가지고 그 노래를 듣자마자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라이브로 불러주신다니까 더 기대가 됐었는데, 진짜 그 순간이 오니까 다들 숨죽이면서 눈시를 붉히면서 다들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랬겠네요. 정말 이게 방송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막 예를 들면은 실수가 있어서 막 몇 번을 다시 촬영하고 이게 아니었고요. 정말 그 한 곡 딱 한 번을 딱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값졌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잃으셨고 그렇게 아주 어렵게 복귀를 하셔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신 무대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런 느낌들이 다 관객들한테 전해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재범님이 울컥하셨을 때 그 관객들 분위기가 어땠나요? 이제 임재범님이 이제 본인이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를 알리고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노래를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편하게 사시진 않았구나. 그리고 그 남모를 고통도 있었을 테고 편치는 않으셨구나라는 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꿈보다는 조금 슬픈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촬영하신 다음에 넷플릭스로도 방송을 보셨죠? 네네. 머리도 길시고 그 머리도 자르시고 다시 음악 연습도 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셨던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땐 또 감동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한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마음의 준비와 정말 신경들을 엄청 많이 쓰셨구나. 단순히 이제 컴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타인의 힘듦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네요. 같이 그 의미를 담아 컴백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보니까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임재범님한테. 노다니엘님하고 임재범님이 그 테이크온 촬영일에 주먹 인사를 하시는 사진 한 장을 봤어요.
네, 가보 같은 사진이어서 사실 SNS랑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프사도 해놓고 그럼 친구들한테도 그때는 많이 보여주고. 네. 아까 말씀하신 한 번 한 번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촬영 마치면서 재범님이 내려와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인사를 해주신 건가요? 네. 한 분 한 분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신 분도 있고요. 포옹해주신 분도 있고요. 네, 포옹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주먹 인사만. 주먹 인사만. 저한테 앨범에 사인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인 꾸러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인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청하신 분들께 드릴 그 선물을 미리 다 준비를 해주시고 제 주먹 인사할 때 그때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관객분들이 다 그 선물을 받으신 거군요. 네. 모든 앨범들인 거예요? 그렇죠. 앨범 다 있었고요. 그리고 네. 내 이름이랑 뭐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어느 팬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유일한 무대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진짜 정말 운이 좋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또 그렇게 임재범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가까이에서 라이브를 들을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주먹 인사했던 것도 그렇고 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사전에 거기서 옥상에서 공연을 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아파트 주민분들을 초대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가족분들 단위로 다 올라와가지고 같이 관람을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촬영 프레임 뒤에 아파트 분들이 계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나는 왜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인가? 네, 진짜 그분들이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 촬영을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워낙 뭐 음향이 쩌렁쩌렁 했으니까. 그렇죠. 그 주변 분들은 그냥 다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또 임재범님도 그렇지만은 기타 전공을 했어가지고 노경환님. 그쵸, 가셨더라고요. 네, 노경환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완전 제 앞이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도 좋았고요. 노경환님의 반주에 임재범님의 노래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코앞에서 그러니까 기타 반주는 진짜 뭐 1m? 노경환님은 바로 1m 앞에 계셨고요. 그러셨군요. 네, 임재범님의 7년이라는 공백이 정말 느껴질 만큼 실력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테이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원테이크에 이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이 깊은 곡을 감정까지 다 실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네, 그 임재범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응축되어 있었던 무대였었던 것 같아요. 노래 하나뿐만 아니라 그 노래의 몇 배나 되는 이야기들이 다 모여있는 굉장히 소중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임재범님에게 드리는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콘서트를 못 갔어요. 임재범 콘서트를 같이 한번 가서 그날의 감동을 한번 다시 느끼고 싶고 그때까지 정말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정말 롱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너와 내 삶의 끝